제71주년 재헌절을 맞이하여 지금 우리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몰아가는 갈등의 정치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제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무조건 가결되는 것도 아닌데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당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또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출된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이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도 추경안 처리도 없던 일로 만들 생각이었다면 민주당은 도대체 국회 정상화를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교섭단체 3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17일과 18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내 수석 간 협의를 통해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조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경두 지키기를 위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상 더 이상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복잡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희장 의장께서는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반복되는 여야 갈등에 발목 잡혀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춰 제출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에 붙여서 가부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회기를 마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자신들도 참여해서 표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표결 결과에 불복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겠다니 민주노총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총파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2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19.3%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추가 취업을 원한다는 청년층 투잡 희망자들도 급증했습니다. 투잡 희망자를 포함한 5월 청년층 확장 실업률 역시 1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의 질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입니다.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와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노동계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금을 쏟아부어서 60대 이상 노년층 초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